목수 따위가 감히 내 딸을 넘봐? 윤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당을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이 덜컹거렸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엄마,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성실? 그게 밥 먹여주니? 지아야, 정신 차려. 어머니의 손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넌 이제 35이야. 결혼 정년기는 진작 지났어. 그런데 고작 목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남자? 엄마, 직업이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너 그 남자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건데?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어머니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내 아빠가 사업 망하고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의사, 변호사, 대기업 직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소개해줬어. 근데 넌 왜 하필 목수야? 왜? 엄마, 나는 도윤 씨가 좋아. 그 사람은 달라. 달라? 뭐가 달라? 가난한 건 똑같잖아.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아야, 엄마 말 들어.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은 냉정해. 돈이 있어야 애도 키우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 당장 그 남자랑 연락 끊어. 시간 낭비야. 너 나중에 후회해도 엄마 몰라.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차가워진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났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난한 몫으로만 봤습니다. 미래가 없는 남자, 조건이 안 되는 남자. 어머니의 말처럼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지아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아니면 정말 이별해야 할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난한 목수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의 회장이라는 것을, 거칠어진 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진심을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지아는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말대로 현실 앞에 무릎 꿇을까? 목수 따위. 그 말이 지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목수 따위가 곧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라는 걸.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도윤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그가 선택한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으며 도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그을린 피부, 짧게 자른 머리.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목수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침착한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오늘도 시작이군. 그는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TV도 없고 화려한 가구도 없는 방이었어요.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있을 뿐이었죠. 이 모든 게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은 현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그저 평범한 일꾼일 뿐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그게 바로 그가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도윤 씨, 일찍 오셨네요. 현장에 도착하자 동료 최병국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국은 도윤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하지만 현장에서만큼은 그저 동료일 뿐이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 도윤은 웃으며 공구함을 들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새로 짓는 주택의 목공 작업이었어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는 일이었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었지만 도윤은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톱과 망치를 드는 순간 그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됐어요. 대형 건설사 태양건설의 창립자 김도윤이 아닌 그저 성실한 목수 김도윤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고 먼지가 묻어도 그는 묵묵히 일했어요. 형님, 점심 뭐 드실래요? 젊은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김밥이나 하나 사올까? 다 같이 먹자고. 역시 형님은 인심이 좋으시다니까요. 동료들이 웃으며 호응했습니다. 도윤은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소박한 대화를 나눴어요. 누가 결혼한다는 이야기, 월급으로 뭘 샀다는 이야기, 집값이 또 올랐다는 푸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이 도시 곳곳에 우뚝 선 빌딩들을 지었다는 것을요. 자신의 결정 하나로 수천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도윤은 가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42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작 진실한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보고 다가왔고 그의 지위를 보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자신을 본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그는 3년 전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경영은 신뢰하는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평범한 몫으로 살기로 한 거예요.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은 흔했으니까요. 누구도 유명한 건설사 회장과 연결 짓지 못했어요. 오후 작업이 한창일 때 현장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김목수, 작업 잘하고 있어? 요즘 일손이 귀한데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소장님. 도윤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병국이 슬쩍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사시는 게 편하신 겁니까? 병구가 현장에서는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게 훨씬 편해. 도윤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아침에 땀 흘려 일하고 동료들과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살. 이 단순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평온을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공구를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어요. 옷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죠. 한때 고급 만년필을 쥐고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이었는데 말이에요. 내일 봐요, 형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도윤은 현장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그는 문득 멈춰 섰어요. 저 멀리 자신의 회사가 지은 63층짜리 빌딩이 보였습니다.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건물이었죠. 내가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는 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조건 없는 마음이라는 그 순수한 무언가를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의 지친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도윤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원룸에 도착한 도윤은 샤워를 하고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복잡한 일정도 긴급한 전화도 중요한 미팅도 없는 밤이었죠. 언젠가는 나를 진심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 그는 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작정이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작은 원룸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김도윤이라는 남자는 오늘도 몫으로서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도시에 단 몇 명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진심이, 그가 기다리던 마음이 곧 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임을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른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이 쉬는 날이었고 그는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작은 사치였지만 가끔은 이런 여유도 필요했습니다.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카페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죠. 하지만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맑고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여성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침 도윤이 앉은 테이블 옆자리였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선지 위로 검은 음표들이 춤추듯 그려져 있었죠. 음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도윤은 슬쩍 시선을 주었지만 곧 자신의 커피에 집중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악보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린 것인지 그녀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악보를 주워 올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성이 밝게 웃으며 악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이 눈빛을 본 것 같은 낯설지 않은 기분이었죠.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손 다치셨어요?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어요. 며칠 전 작업 중에 생긴 작은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죠.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이건 일하다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일이라면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녀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순수한 관심에서 나온 물음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목수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멋진 일이네요. 뭔가를 직접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놀람도 실망도 아닌 순수한 감탄이었어요. 도윤은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듣고 보였던 미묘한 표정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정이나 무시, 혹은 관심 없음.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죠. 저는 피아노 강사예요. 이것도 뭔가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악을 만들고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는 일이니까.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계산된 웃음이 아닌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물론이죠. 더 멋진 일인 것 같은데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고마워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보통은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냥 애들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아였어요. 34세, 음대를 나와 1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죠. 도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반응했어요. 지아는 그런 도윤의 태도를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죠. 요즘 무슨 곡 연습하세요? 도윤이 악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악보를 펼치며 답했어요. 쇼팽의 녹턴이요. 발표회 준비 중이거든요. 제 학생들이 연주하는 거지만 저도 한 곡 연주하기로 했어요. 듣고 싶네요. 도윤의 말에 지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발표에 오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관계가 깊어지는 게 좋을까?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와, 정말 기대할게요. 아, 근데 제가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김도윤입니다. 저는 윤지아예요. 반가워요, 도윤 씨. 지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답게 가냘프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있었죠. 그 짧은 악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낯선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무언가 연결된 사이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지아.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미소, 거침없이 건네는 말들.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내 정체를 알면 달라질까? 도윤은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우연히 만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발표회에는 정말 가봐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죠. 평범한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것이 두 사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윤은 지아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음악학원 건물이었어요. 2층 공연장에는 이미 학부모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죠.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진심 어린 미소를 다시 마주하고 싶었던 거죠.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 연주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도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지켜봤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
지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하게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빛났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음악이 공간을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선율이었죠. 지아의 손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아름답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음악에 몰입한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죠. 도윤은 그 순간 자신도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아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윤도 힘껏 박수를 쳤죠. 공연이 끝난 후 도윤은 로비에서 지아를 기다렸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녀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윤을 발견했어요. 도윤 씨, 정말 오셨네요. 지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주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떨렸는데 다행이네요. 잠깐만 기다려 줄래요? 정리하고 나올게요. 지아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 지아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고 가벼운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제가 저녁 살게요. 와줘서 고마운 마음에요. 지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도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학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식당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 동안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수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10년 넘게 했으니까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가 목수로 일한 건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들킬까봐 시간을 늘려 말했죠.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피아노 가르친 지 10년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성장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거든요. 오늘 발표해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주 들으면서 아이들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사실 제가 연주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실수할까봐 떨렸어요. 완벽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지아는 잠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윤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직 인연이 없었습니다. 저도요. 주변에서 자꾸 소개팅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건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그녀도 세상의 기준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한 건데 말이죠. 도윤의 말에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무언가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그런 연결이었죠.
맞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지아는 재킷을 여미며 걸었고 도윤은 그 옆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덜 떨렸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아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 친구 할래요? 네. 연락처 교환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거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까워지면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어요. 지아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지아입니다. 도윤도 답장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지아가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연락하고 지낼 수 있겠네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뻐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아는 집으로, 도윤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도윤은 원룸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그녀의 연주,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도윤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변할까? 도윤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김도윤이라는 평범한 남자로 그녀와 친구가 된 것이 기뻤습니다. 작은 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그런 감정이었죠.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푹 쉬세요, 도윤 씨. 도윤은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42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순수한 떨림은 처음이었죠. 창밖으로 가을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괜찮은 사람일까? 진심을 가진 사람일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마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지아는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현장 일을, 지아는 학원 이야기를 들려줬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었어요. 지아는 도윤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의 과묵하지만 진중한 태도가 좋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조건이나 겉모습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람 자체를 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지아는 학원 휴게실에서 동료 박소연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지아와 같은 나이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죠. 지아야, 요즘 누구 만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소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 친구? 남자친구?
어디서 만났는데? 소연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지아는 결국 도윤 이야기를 꺼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진중하고. 직업은 뭔데? 소연의 질문에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목수야.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순간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아야, 정신 차려. 목수?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사람 만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직업이 뭐가 중요해? 지아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단호했어요.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넌 이제 35살이야. 결혼 생각해야 할 나이라고. 목수랑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애들은? 집은? 소연아,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친구 중에 사랑한다고 가난한 남자 만나다가 결국 이별한 애들 수두룩해. 현실은 냉정하다고. 소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모두가 조건만 이야기할까?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 나는 도윤 씨가 좋아. 그 사람은 진실해. 진실? 그걸로 밥 먹고 사니? 지아야, 정신 좀 차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지아는 휴게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떠올리자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지아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오래된 곳이었어요. 어머니 윤미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저녁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아야, 소개팅은 어떻게 됐어? 지난주에 만난 그 변호사 말이야. 엄마, 그 사람 별로였어.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 그래도 변호사잖아. 조건 좋은데 뭐가 불만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정말? 누군데? 어디서 만났어?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아가 다음 말을 꺼내자 그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목수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목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김도윤이라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아야, 엄마가 뭐라고 했니? 조건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잖아. 목수면 돈이나 제대로 버니? 미래가 있니? 엄마, 돈이 다가 아니잖아. 아니야, 돈이 중요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 아빠가 사업 망하고 돌아가신 후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내가 나처럼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당장 그 사람이랑 연락 끊어. 시간 낭비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말,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두가 도윤을 반대했습니다.
조건이 안 된다고,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지아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을 때면 편안했어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죠. 지아는 혼란스러웠어요. 휴대폰을 들고 도윤과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어요. 그녀는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도윤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시각 도윤도 원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지아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고 만나자는 제안도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가 자신을 조사해 본 걸까? 도윤은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게 옳은 일인지 회의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도윤은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병국이 옆에서 물었어요. 회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 피아노 선생님 때문인가요? 병국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도윤은 작업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 내가 목수라는 이유로. 그럼 이제 밝히시죠. 회장님 정체를.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국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은 때로 잔인합니다. 조건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도윤과 지아는 지금 그 시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놓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현실이라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과 지아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게 됐어요. 지아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고 도윤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편한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도윤은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지아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밝았던 미소, 따뜻했던 목소리, 진심 어린 눈빛, 모든 게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형님, 오늘 실수 많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젊은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치수를 잘못 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 정신이 없었나 봐.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점심시간 병국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분께 진실을 말씀하시죠. 병국아, 지금은 아니야.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면 관계만 멀어질 텐데요. 병국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금 진실을 밝혔는데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다면 그건 도윤이 가장 원치 않는 결말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아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용기를 내어 지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아 씨, 요즘 바쁘신가 봐요.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죠. 거절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바쁜 걸까? 도윤의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2년을 살며 큰 회사를 일구고 수많은 도전을 해왔지만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집착하는 걸까?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특별했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주변의 압박 때문에.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요즘 정말 복잡해서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거절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지만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미였죠. 역시 그런 건가.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까? 조건과 현실 앞에서 마음은 무력해지는 걸까? 한편 지아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도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압박이 너무 심했죠. 어머니는 매일같이 다른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려 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직원들이었어요. 지아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연도 계속 충고했어요. 지아야, 그 목수랑은 빨리 정리해. 시간 낭비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소연아, 제발 그만해. 너 후회할 거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지아는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숨 쉴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반대했어요.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은 후였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들었던 그 곡이었죠. 연주하면서 지아는 눈물이 났어요.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걸까? 도윤 씨, 그녀는 그를 떠올렸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 과묵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 조용하지만 든든했던 존재.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필요했어요. 집도 아이도 미래도 모두 돈이 있어야 가능했죠. 목수의 수입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아는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아 씨,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짧지만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다린다고. 지아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불안하다고,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을 뿐이었어요. 도윤은 답장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지아가 갈등하고 있다는 걸, 세상과 마음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면 그녀의 고민이 해결될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죠. 도윤은 매일 밤 지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조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그녀를 밀어낼 것 같았습니다. 지아도 매일 밤 도윤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은 그에게로 향했지만 현실은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그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불안한 침묵. 그것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까? 누가 먼저 마음을 열까? 아니면 이대로 끝나버릴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두 사람 모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운명의 시계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아는 마음을 택할까? 아니면 현실을 택할까? 도윤은 계속 기다릴까? 아니면 진실을 밝힐까? 그 답은 아직 미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에 나갔어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안정적인 수입, 좋은 집. 조건만 보면 완벽한 남자였죠. 하지만 지아는 그 시간 내내 불편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았어요. 지아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죠.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아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지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도윤의 연락처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릴게요. 지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자신을 포기했을까? 지아는 통화 버튼을 누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소개팅 어땠어? 괜찮은 사람이었지? 엄마, 나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뭐? 왜? 조건 좋은 사람인데.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이런 소개팅?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잠시 침묵했어요. 지아야, 너 설마 아직도 그 목수 생각하는 거야? 응, 엄마. 나 그 사람이 좋아.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도윤 씨를 선택할 거야.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선택할 거야. 지아야, 정신 차려.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선택이니까. 지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진 거예요. 지아는 곧장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도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저예요, 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아 씨. 오랜만이에요. 미안해요. 한 달 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습니다. 바쁘셨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도 힘들었다는 걸. 도윤 씨, 지금 어디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처음 만난 그 카페요. 30분 후에 거기서 봐요. 지아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원룸에서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카페로 향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녀를 만나는 거였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별 통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말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카페에 도착한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며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걸 보니 뛰어온 것 같았어요. 지아는 도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지아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도윤은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아였습니다.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고.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 핑계였어요. 사실은 두려웠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엄마도 친구도. 목수랑은 미래가 없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매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흔들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역시 조건 때문이었구나.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하지만 도윤 씨, 나는 깨달았어요.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걸. 지아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나는 도윤 씨가 좋아요. 돈이 없어도 조건이 안 좋아도 그냥 도윤 씨 자체가 좋아요. 진실하고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니까.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지아 씨, 나 혼자 결정한 거예요. 엄마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말렸지만 나는 내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지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을, 조건 없이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지아 씨,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목수입니다. 많이 벌지도 못하고 화려한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미래는.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42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거칠음과 부드러움이 만났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완벽하게 맞는 두 손이었죠. 도윤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정식으로. 지아의 고백에 도윤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제가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아는 자신이 겪은 고민을,
도윤은 자신이 느낀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반대할 테니까. 지아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도윤 씨 곁에 있으면 용기가 나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진심의 선택. 지아는 세상의 시선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도윤은 자신이 찾던 사람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하지만 도윤은 아직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언젠가는 밝혀야 할 진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조건과 현실을 넘어서 마음이 이긴 거였죠.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지아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는 매일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고 도윤은 그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였죠.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요. 특히 지아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한 지금,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가는 건 그녀에게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국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로 꼭 만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 다음 달이 회사 창립 20주년입니다. 대규모 기념식을 준비 중인데 회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20주년이라. 도윤은 감회가 깊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됐다니. 22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맨손으로 시작해 일군 회사였죠. 무모했지만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이번 기회에 복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직원들도 회장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병국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 피아노 선생님께도 진실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분의 진심을 확인하셨잖아요. 병국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걸. 그래, 20주년 기념식에서 밝히겠네. 모든 걸. 정말이십니까? 응. 지아에게도 미리 말해야겠지. 기념식에 초대하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요. 다음 날 도윤은 지아를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지아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말인데? 지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행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인데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행사? 무슨 행사인데? 일과 관련된 거예요.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믿고 와주시겠어요? 도윤의 진지한 표정에 지아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기로 했어요. 알았어. 갈게. 근데 뭘 입고 가면 돼? 정장 입고 오시면 됩니다. 좀 격식 있는 자리거든요. 알았어. 기대할게. 지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뻐할까?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 아니야, 그녀는 이해해 줄 거야. 도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양건설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죠. 도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목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지아는 연회장 입구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멋진 무대, 성대한 분위기. 보통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가 왜 이런 곳에? 지아는 의아했습니다. 그때 병국이 다가왔어요. 윤지아 선생님이시죠? 회장님께서 안내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지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병국은 그녀를 VIP석으로 안내했어요.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곧 시작될 겁니다. 병국은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지아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대화 내용도 회사와 사업에 관한 것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지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들어왔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태양건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년 전 22살의 청년이 꿈 하나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3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셨던 우리의 창립자이자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태양건설의 전설, 김도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 회장?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분명 자신이 아는 그 도윤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아가 알던 그 과묵한 목수가 아니었어요. 2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었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몫으로 살았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회장이 아닌 김도윤이라는 사람으로 봐준 분을 만났어요. 도윤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제가 목수라는 걸 알고도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요. 그 진심 덕분에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아 앞에 섰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지아 씨, 숨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당신이 진짜 저를 사랑한다는 걸.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김도윤으로서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는 울면서 웃었어요. 모든 게 믿기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도윤은 지아를 호텔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지아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지아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그를 돌아봤어요. 눈가에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죠. 화났어요? 도윤의 물음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놀랐어. 너무 놀랐어. 미안합니다. 숨겨서 왜 그랬어요? 진작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아 씨, 제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재산을 봤어요. 제 지위를 봤죠. 김도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이라. 지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를 시험한 거예요? 내 진심을? 네, 맞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덕분에 확신했어요. 당신이 진짜 저를 사랑한다는 걸. 지아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아니 회장님. 나는 지아 씨,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여전히 저는 당신이 만난 그 김도윤입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사회적 지위일 뿐이에요. 도윤의 간절한 눈빛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도윤 씨.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아의 고백에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목수든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의 따뜻한 눈빛을 사랑했어요. 진중한 태도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마음을 사랑했죠. 지아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그게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 자체가 특별했던 거예요. 지아 씨, 주변에서 모두 반대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물론 힘들었죠. 엄마도 친구들도 모두 나를 말렸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확실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제 알았죠?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나는 조건을 본 게 아니라 당신을 봤어요. 김도윤이라는 사람을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꼭 안았어요. 지아도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아 씨.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빛났어요. 잠시 후 도윤이 지아에게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벨벳 재질의 빨간 상자였죠. 지아 씨, 이건. 도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직 프로포즈하기엔 이르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어요. 윤지아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고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도윤 씨,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 씨. 도윤이 반지를 지아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요.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할 거예요. 저도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었어요.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남았죠. 다음 날 지아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지아야, 그 사람이 태양건설 회장이었다니.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응, 엄마. 나도 어제 알았어. 미안하다, 지아야. 엄마가 너무 반대했지. 조건만 따졌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아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날 위한 거였잖아요. 이해해요. 그래도 내가 옳았어.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엄마가 틀렸어. 어머니는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아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오해와 갈등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도 지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괜찮아, 소연아. 넌 내 걱정해 준 거잖아. 그래도 내 선택이 옳았어. 축하해, 진짜로. 고마워.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했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정식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여전히 현장에 나갔어요. 목수일을 계속한 거죠. 그게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도윤이 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소박한 산책을,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집밥을 선택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사람들답게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도윤 씨, 우리 처음 만난 게 여기였죠? 네, 맞아요. 악보 떨어뜨렸을 때, 그때 당신 손 봤을 때 놀랐어요. 거칠어서, 지금도 거칠어요. 여전히 목수일하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아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 손이 좋아요. 진실이 담겨 있어서. 저도 당신 손이 좋아요. 따뜻해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돈도 아니었어요.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김도윤과 윤지아는 그 진심으로 서로를 만났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넘어 조건을 뛰어넘어 오직 마음으로 선택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빛을 잃지 않으니까요.